안녕하세요. 교육 방법 및 교육공학에서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형 수업을 진행하게 된 환경교육과 김도영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의 질문을 잘 받아준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 눈을 잘 맞추며 수업한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을 할 때 높낮이를 잘 활용한다입니다. 네 번째로 수업 끝나기 5분 전에 전반적으로 뭘 배웠는지 한 번 더 언급하고 끝낸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중요한 부분을 나갈 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침묵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비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부분은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입니다. 아홉 번째로 꽉 막힌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수업을 이끌어간다입니다. 마지막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준다입니다. 저는 여기서 네 번째, 여덟 번째, 열 번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교수 매체와 커뮤니케이션 모형에 대하여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교수 매체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학습 전에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교수 매체란 무엇인지, 번로의 SMCR 모형, 그리고 마지막으론 쉐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수업 진행할게요. 교수 매체란 무엇일까요? 교사는 정보와 메시지를 보내는 송신자 역할을 하고, 학생은 교사가 보낸 정보와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 역할을 합니다. 교수 매체는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수단 또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수 매체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적 의미의 수업과 현대적 의미의 수업을 살펴보아야 해요. 전통적인 의미의 수업은 교사의 지식이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교수 매체는 이러한 지식의 전달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중간 도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칠판과 포스터가 그 예시일 수 있어요. 보다 현대적인 의미의 교수 매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융통성과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기에 충분한 대역폭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 기기나 시뮬레이션 같은 것이 그 예시일 수 있어요. 이러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지식의 전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자주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수 매체가 무엇인지 살펴본 후에 번로의 SMCR 모형과 셰넌과 실험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교수 매체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어, 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정보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수단 또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번로의 SMCR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번로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필요한 요소를 송신자, 메시지, 즉 전달 내용, 통신 경로, 수신자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요소를 구성하는 하부 요소를 5개씩 나열하고 그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각 하부 요소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신자에는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문화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달 내용, 즉 메시지는 내용, 요소, 처리, 구조,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 경로에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신자에는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문화 양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신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하는 메시지의 내용, 요소, 처리, 구조 및 코드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 등의 경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송신자가 원래 의도했던 메시지와 동일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송신자와 수신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 혹은 태도, 지식 수준, 속해 있는 사회 체계와 문화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신자가 의도한 메시지와 수신자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상호작용 과정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송신자, 즉 교사가 기후변화는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통신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 식인데요. 메시지의 하부 요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로 기후변화가 주요 원인이겠지요. 요소는 메시지를 구성하는 언어나 상징으로 기후변화, 탄소 배출, 빙하, 폭염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처리는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진지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유머를 곁들인다든지 그림책처럼 이야기식으로 전달을 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구조는 메시지를 배열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설명한 뒤 사례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코드는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기호 체계입니다. 통신 경로의 하부 요소도 봐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원인을 설명할 때 시각적으로는 교사가 준비한 PPT, 영상, 그림 자료가 있겠고요. 청각으로는 교사의 말, 음악, 효과음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전달될 때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사회 체계, 그리고 문화 양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라도 학생이 속한 가정은 그동안 가성비를 중시해 왔기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설명하며 유럽의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소개했다고 하면 학생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 공감하지 못하는 등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SG가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로의 SMCR 모형은 송신자, 메시지, 경로 수신자로 나누어졌었고요. 각각 하부 요소 또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셰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 보이는 사진 모형은 컴퓨터 통신에서 MODEM을 사용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셰넌 슈람의 모형 과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컴퓨터가 정보 전달하는 과정을 봐봅시다. 정보를 보내는 쪽의 컴퓨터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다음에 통신의 경로를 통해 변환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럼 받는 쪽의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복원한 후에야 보내는 쪽의 정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쇄, 왜곡, 간섭, 노화, 잡음 등과 같은 여러 요인, 즉 방해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송신자가 보내는 정보가 수신자에게 완전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신자가 보내는 정보와 수신자가 받는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 그리고 재전송하는 과정, 즉 피드백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쉐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은 컴퓨터 통신에서와 같이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통신 경로를 통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부호화하고 해독하며 경험의 장과 잡음, 피드백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웠던 벌로 모형의 송신자와 수신자가 가지는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계 및 문화 양식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메시지의 전달 정도가 달라진다고 했죠. 이러한 점은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양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잡음이 적어야 하고요. 교사와 학생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장 혹은 공감대 형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여러 형태의 잡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공통된 경험 부족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의 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도 필수적입니다. 피드백의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선 물리적 요소입니다. 주변 소음이나 조명, 온도 이런 걸 물리적 요소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심리적, 생리적인 재반 요인인데 경험의 장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편견이나 오해가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 매체가 무엇인지 별로의 SMCR 모형과 셰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정한 학습 목표 첫 번째, 교수 매체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혹시 교수 매체란 무엇인지 한수빈 학생이 대답해 볼까요? 교수 매체란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하여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수단 또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저희의 학습 목표였던 두 가지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저희 한번 이 두 가지 모형, 별로의 SMCR 모형과 셰넌과 슈람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형 한번 속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읽어보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읽어보셨죠? 마지막으로 문제 3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3개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까지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다음 수업에서는 후반과 대일의 교수 매체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